최근에는 학생들의 주체성을 잘 살리면서도 AI의 장점을 잘 살린 여러 도구들이 등장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중 대표적인 예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칸미고, GPT 스터디 모드, 그리고 제미나이 가이드 학습입니다. 칸 아카데미를 만든 살만 칸은 테드 강연에서 AI가 교육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칸은 AI가 오히려 교육의 혁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칸 아카데미에서 개발한 AI 튜터 칸미고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칸미고는 챗 GPT의 기술로 구동되는 AI 튜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튜터라니 그럼 학생들이 숙제 답을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칸미고의 접근법은 정반대입니다. 학생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으면 칸미고는 곧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이 경우에 떠올릴 수 있는 공식을 알아볼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학생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추론 과정을 밝히도록 이끌고 그 답변을 토대로 다시 힌트나 추가 질문을 제시하는 식입니다. 살만 칸은 AI가 모든 학생들에게 1:1 과외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AI 선생님은 즉각 답을 주는 대신에 학생이 자신의 추론 과정을 설명하게 하고 오개념이 있으면 짚어주며 대화를 통해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칸미고는 학생들에게 계속 설명을 요구하고 실수하면 왜 틀렸는지 생각하게 유도합니다. 칸 아카데미에 따르면 칸미고와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진짜 선생님 한 명이 과외해주는 것 같다며 즐겁게 학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써볼까 하고 기대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챗 GPT도 AI를 선생님처럼 활용하자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공부 모드, 스터디 모드입니다. 학생들이 과제 답을 그대로 달라고 AI에게 요구한 일을 막기 위해 이 모드를 켜면 챗 GPT가 답을 바로 안 주고 질문으로 되물음한다는 기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챗 GPT의 공부 모드를 활성화하면 일종의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햄릿의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공부 모드의 챗 GPT는 햄릿을 직접 읽어보고 어떤 주제가 가장 두드러졌나요? 이런 식으로 도리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시작해요. 직접적인 정답 요구에는 거절로 응답하고 대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힌트나 추가 질문을 제시하는 식입니다. 오픈AI의 교육 담당 부사장 레아 벨스키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챗 GPT를 선생님이나 튜터처럼 활용하면 성취도가 크게 올라가지만 그냥 답안 기계로 쓰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요. 그만큼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이죠. 실제로 벨스키는 학생들이 AI를 답안 자판기로 쓰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픈AI의 CEO는 샘 알트먼도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처음 구글이 나왔을 때 선생님들이 난리 났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계산기처럼 AI도 결국 우리가 더 잘 생각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거라고 본다. 알트만의 말처럼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에서도 교육용 가이디드 러닝, 가이드 학습 모드가 도입됐습니다. 구글의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가이디드 러닝은 개인 학습 동반자처럼 작동하며 정답을 얻는 대신 깊은 이해를 쌓도록 돕는 새로운 모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답만 주지 않고 이해를 구축하도록 돕는 AI 튜터라는 거죠. 구글은 이 가이디드 러닝을 개발하면서 교육학 전문가들과 협업했다고 합니다. 진짜 배움은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원리를 반영해서 학생들이 답만 얻고 끝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도록 유도하는 질문 설계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가이디드 러닝 모드에서는 시각 자료와 퀴즈도 적극 활용되고 구글 클래스룸과 연동해 대화 링크를 바로 과제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넣었다고 하니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약하면 칸미고, 챗 GPT의 공부 모드,
제미나이의 가이디드 러닝 모드 모두 AI가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주는 조력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답을 알려주지 않고 질문을 던지고 단계별 피드백을 주어 학생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배움을 얻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챗GPT 같은 AI를 쓰면 사람이 바보가 된다라고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본 사례들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칸미고, 챗GPT의 공부 모드, 제미나이의 가이디드 러닝 모두 정답 대신 사고를 이끌어주는 조력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교사에게도 AI는 학습 조력자라는 점입니다. AI가 다 해버리면 내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많지만 교사도 학생과 똑같이 AI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업 준비나 연구, 자기 공부에서 AI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편할지는 몰라도 전문성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며 AI를 활용하면 교사 역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GPT에게 단순히 수업안 짜줘 라고 맡기면 사고는 멈추지만 내가 짠 수업안을 검토해줘, 더 나은 토론 수업은 뭐가 있을까? 라고 묻는 순간 교사의 사고는 확장됩니다. 연구나 공부에서도 요약만 소비하는 대신에 이 주장에 어떤 한계가 있을까? 라고 묻는 순간 교사는 수용자가 아니라 탐구자가 됩니다. 결국 교사에게도 AI는 생각을 대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을 확장시키는 동반자일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가 먼저 그렇게 AI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시대에도 교사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역할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 교사는 단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 AI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 여정을 설계하고 이끄는 코치입니다. 학생들에게 AI 활용법과 윤리를 가르치고 AI가 제공한 답을 해석, 비판하도록 지도하며 AI가 대신 할 수 없는 공감, 협력, 창의성을 길러주는 역할이 바로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AI를 두려워하기보단 교실 안으로 들여와 알맞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AI는 교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사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샘 알트먼이 말했듯 AI는 잘 쓰면 우리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고 살만 칸이 강조했듯이 최종적인 학습의 주체는 여전히 학생 또는 교사 자신이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교사로서 여러분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I가 다 해버리면 내 역할은 뭐지? 라는 불안 대신 AI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교육이 더 풍부해지겠군 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AI는 번거로운 부분을 덜어주고 우리는 더 인간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학생들도 AI를 책임감 있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리터러시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